가수는 몇 명이에요? 남자 3명이서 이루어져 있고요. 칙칙한 팀입니다. 근데 이름도 그러네. 시작도 못해 못 끝나. 학교 다닐 때 70점 이하로 받아본 적 있죠? 많죠. 예. 눈이 높진 않아요, 제가. 눈이 높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 눈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는 눈이 높을 상황이 아닌데도 눈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성실한 남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찾는 것은 정답이에요. 그러면 만날 때는 주로 어떻게 시작을 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20대 초반까지는 이뻐서 그랬고요. 네. 그 마지막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자매는 어떤 이유로 만나게 됐어요? 너무 편했어요. 아, 편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 편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부터가 이렇게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쓰게. 근데 그 친구 역시 그래서 전 연애할 때도 이게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연애 때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그 친구랑. 그래서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싸워가면서 헤어졌어. 근데 저 바로 그냥 헤어졌어요. 네. 싸우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안 싸우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나중에 싸워야 헤어지면 정이 들어. 싸워야 정이. 근데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할 때 우리가 또 급도 이렇게 뜨거워지잖아. 네, 네, 그런 게 있어. 뭘 또 맛이야. 근데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어떤 여자 찾냐면 엄마와 같이 좀 자기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여자 찾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매력을 느꼈을 거라고요. 네. 우리 얘는 어떤 남자 찾아요? 그 미래를 그리는 좀 방향이. 오케이. 그 생긴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 있어요. 네. 저는 입술 좀 두툼하고. 안 돼. 그냥 귀 큰 사람이 좀 좋아요. 얼굴도 좀 큰 사람이 좀 좋아해요. 얼굴 큰 사람을 네. 좋아하시는 거야? 저는 얼굴이 큰 사람이 저인가요? 네, 귀가 커야 돼요. 근데 귀 귀가 커요. 작아서. 커요. 가려져 있어요. 좋네. 근데 좋은데 그럼 당신은 어떤 여자를 찾아? 저는 좀 이렇게 따뜻한? 그만 기댈 이제 수 있어요. 엄마. 네, 저도 아까 얘기할 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좋아요. 기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첫 느낌 있잖아요. 그 네. 첫 느낌이 어느 정도 가던가요? 저는 이제 2년을 먼저 알고 지냈었잖아요. 2년을 알고 3년을 사귀었어요. 네, 사귀기 그럼 5년이네? 시작하고 나서 했는데 그건 그렇게 오래 안 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6개월을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 친구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네.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네. 매주 내려가서 보고 이렇게 매주? 네, 와. 거의 대단하네요. 못 보는 날은 한 달에 2번 정도 내려가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오히려 멀리 이제 연애를 하니까 그런 애틋한 것도 네,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오래 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연애가 앞으로의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여자친구하고 이제 연애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헤어진 이유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아마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저도 결혼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역자로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요새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그 남자의 3가지 뭐 조건 네. 사실 사역자는 머니와는 좀 많이 거리가 그래도 멀죠. 거리가 네.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그걸 이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지만 또 다른 M이잖아. 우리는 Man of God. 머니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 가치를 아는 우리 자매가 있을 거라고. 네. 머니가 아니라 Man of God의 그 가치를 아는 많지는 않아.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싶어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연을 읽겠습니다. 사연,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형제고요. 23살 됐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만나는 여자마다 50일을 넘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질려버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이 떨어지고 싫고 연락도 하기 싫고 근데 요즘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친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인데요. 못생긴 것도 아니고 학교도 괜찮고 센스도 있어요. 그런데 50일이 가까우니까 똑같이 싫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엄마끼리도 잘 아는 사이고 저희가 만나는 걸 알고 계셔서 쉽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친구 말로는 연애 권태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마음이 질렸기 때문에 헤어져야겠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죠. 상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네,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왜 나는 그
커미트먼트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딱 결단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니까 정신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뭐 기독교 뭐 상담가를 찾아가셔서 왜 자신은 그런지 목사님한테 찾아가지 말고요. 목사님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 그런 분들이 연애에 대한 부분도 사람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네. 또 아직 어리니까 23살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23살도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23살 때 그러면 33살에도 그래요. 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습관이니까. 네, 빨리 고쳐야 되고 철 들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빨리 고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고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예, 갑작스럽게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정신병 얘기 나오면서 되게 몰입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심리치료 받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제가 볼 때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를 그냥 뭐 기도하라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전문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코치를 받으면 오히려 더 쉽게 또 고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이런 거 어때요? 교회에서 사귀다 보면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사귈 때 항상 공식화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헤어져도 되는데 헤어지는 것도 좀 허락받고 헤어지고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아무도 사귀지 마라. 그런 룰을 갖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교회에서 사귀었다가 나가지 마라 교회를 그거였거든. 근데 교회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한쪽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사귀면 다시 교회 또 오나? 그러진 않을까. 근데 꼭 나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나갈까요? 교회 규모가 작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마주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나가는 경우는 많이 봤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청년이 많은 경우에는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나갔으면 좋겠어서. 네, 그리고 사귀는 것도 죄가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사귀는 거 어떻게 사귀냐는 또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은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는 그런 유형들은 내가 볼 때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애정 결핍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과 자라면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자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랄 때 두 가지 형상이 있어요. 너무 남자를 찾는 형상이 있고 또 너무 남자를 멀리하는 형상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좀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상담을 좀 받으면 제가 볼 때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 신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우리 진짜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헤어질 때 실증 나서 헤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의 차였어요. 네. 제가 거의 이제 실증 나서 헤어진 경우는 없고 거의 제가 차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실증이 났네? 그렇죠. 저는 잘못 없어요. 죄송합니다. 끼를 부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잘못 없어요. 네 사람은요 헤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였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분들이랑 좀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위로. 세대 차이? 아니 그렇게 세대 차이 거의 이제 6살 정도 차이 나면 제가 20대 중반이나 후반이라도 그분들은 결혼을 당장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당장 결혼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냥 할 걸 그때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런 결혼 문제로 거의 헤어졌었어요. 지금 카톡에 나온 이야기들은요 교회 내에서 사귀고 헤어지면은 교회 내에서의 교제는 힘들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스킨십 포함해서 그걸 너무 그러니까 스킨십 너무 이제 지나친 거지. 예, 지나치게 스킨십 진도가 너무 지나치게 나갔는데 이제 떳떳하게 이제 그 남자애가 막 청년부 회장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보기가 싫은 거죠. 아니면 이제 사귀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를 그렇죠. 듣기 힘들다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막 수덕수덕거리는 것도 듣고 상처받고 하니까. 나가야겠네요 그럼 교회를. 어쩔 수 나가야지. 그죠 목사님. 파송을 하는 걸로. 파송식을 하는 걸로. 교회를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네, 예. 근데 하여간 사연 하나 더 봅시다.
안녕하세요. 대학부 리더를 맡고 있는 자매입니다. 얼마 전에 형제 한 명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저희 대학부에서는 인기가 많은 복학생 선배예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기가 많아요. 단점이라면 늘 자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형제가 자매와 함께 있다는 게 잘못은 물론 아니죠. 근데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요? 인기가 많은 그 선배가 사귀자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부터 사귀자 하는 말을 잘 안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좋았죠. 그런데 그 후부터 다른 자매들을 저 화가 나네 갑자기. 자매들의 저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 선배가 여러 명을 사귀었고 그 중에서는 깊은 관계도 있었던 것 같고 헤어질 때는 매너가 영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남자분이 뭐 여러 명을 사귀진 않았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학교는 가지 마라. 맞습니다. 일단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데 신학교는 가지 마라. 그따위로 살려면 신학교는 가지 마라. 여러분 너가 안 해도 지금 정신 나간 목사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부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명에게 물어볼게요.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딱 한마디만 한다면 헤어라 사겨라. 헤어라 사겨라 뭐라. 헤어져라. 우리 말 잘 알아듣네. 네. 헤어져야 된다. 헤어져야죠. 나는 또 꼭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왜냐하면 이 형제 사람은 두 가지 말을 다 들어야 돼. 예. 지금 이 자매는 자매들의 말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매들은 헤어진 대상자들이잖아요. 좋은 말 안 할 거라고. 예. 그러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왜 헤어졌는지를 먼저 일단 물어봐야지. 근데 만약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 하지만 다른 언니들한테 들었는데 당신 그랬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모두 다 벌컥 화를 내지. 그렇지만 조금 한번 진지하게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가 없다 그러면 사귈 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후회를 갖고 있고 내가 너와는 좀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 하면 정말 좋아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사람은요 겪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도 교회에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 친구에 대해서 마음을 접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포장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남녀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신학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포장 속에서 그런 겉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그거를 사용해서 어쩌면 열심히 있는 자매들을 계속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정말 나쁜 놈이라. 정말 나쁜 놈. 예, 그러면 이제 그 놈은 사귀면 안 되죠. 그리고 만방에 알리고 그 놈을 이제 매장시켜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지만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헤어져서도 원수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헤어지고 나서 뭐 좋은 친구로 지내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수는 안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틋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뭐 아픔이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막 이를 악물고 막 저주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거. 그건 자기 자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사귀면 어려워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연애를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분은요. 그러면 우리 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자매와 같은 스타일의 자매를 만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막 마음에 끌리는 그런 자매를 만나고 싶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뭐 이렇게 계획을 정해두고 사실 이제 연애를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예. 질린다 어쩌다. 근데 예. 사실 저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조건을 이렇게 정해서 난 이런 예. 사람을 만날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니까 좋아. 예. 라고 하면 사실 사귀다가 그 조건이 맞아요. 다르면 실증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좋았을 때는 그런 이유들이 생각이 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았던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귀면서 좀 권태기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네. 그냥 많이 얘기하면서 고칠 부분들은 고치고 그냥 얘는 원래 이런 친구였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제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눴을 때 서로 그 신뢰가 주고받을 수 있는 제가 좋으면 막 올인하는 성격이라 저만 퍼주다가 지쳐버리는 게 아니라 받았다면 어느 정도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참 중요하죠.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카톡에 질문 올라왔거든요.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을 잘 사귈까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많으면 사람 보는 눈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고 자기랑 더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너무 또 보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까다롭게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아, 맞아. 안 좋아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연애 경험이 많고 싶어서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고요. 그 사람 매력이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그렇게 바람둥이가 아닌 이상 뭐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연애라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뭐 내가 사귀고 싶다고 뭐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애가 됐는데 연애 안 한 필요는 없고, 그러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사람과 결혼에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헤어져도 절대로 어떠한 악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연애하면은 뭐 연애 많이 하면 더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연애를 많이 해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연애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또 그러면 연애를 안 했다가 처음 만난 첫 사랑과 결혼을 하셔서 잘 사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거는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면 저 사람 참 좋다. 그리고 일단은 남자가 봐도, 그러니까 남자인데 동성이 봐도, 남자가 남자를 봐도 저 친구 참 멋지네. 저 친구 참 좋아. 그리고 친구 관계도 참 잘하고, 또 이성이 봐도 그런 사람. 또 자매들도 같은 자매끼리 참 저 언니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친구 참 좋은 친구야. 저 동생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성이 봤을 때 그런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에 두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또 그 사람을 못 찾을 경우는 혼자 살아도 자족한다. 그 생각을 하고서 나는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항상 우리 청년들, 우리 이 자매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35세를 넘어간 청년 자매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나이 많이 먹은 자매들 중에 매력적인 자매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사실 결혼 안 한 이유는 젊었을 때 너무 인기가 좋았어. 그래서 항상 그 인기가 계속될 줄 알고, 또 이제 자신의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일이 또 좋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이 가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선택 존이 좁아져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하고 좀 다른 게, 남자들은 능력 있고 좀 괜찮은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매를 찾아서 결혼을 해요. 예, 어느 정도 정년기에.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서 보면 나이가 많은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퀄리티가 더 좋다고. 근데 이제 우리 항상 자매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또 주위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내가 옛날 그 전성기 때였으면 눈도 안 줬을 만한 사람하고 그냥 결혼을 해요. 그리고 불행해져요. 아이고. 맞아요. 나는 그런 그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우리 네 사람은 결혼 정년기잖아요. 네. 이때 만나서 이때 결혼해야 돼. 근데 아멘. 목사님 그 결혼은 형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 남자가 결혼하자 하는 그 마음이 안 돼 있으면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결혼 진짜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밀어붙이면 결혼할 수 있는데 여자는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밀어붙이면 도망갈 우리는 가능성도 밀어붙이면 도망가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상 형제들은 그걸 알아야 돼. 형제들은 막 스토킹처럼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좋아하면 될 가능성이 높거든. 예, 그런데 사실상 또 남자가 더 나쁘긴 한 거야. 예, 왜냐면 여자들은 막 진심을 가지고 좋아하면 맞아요. 남자들 더 싫어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그러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예,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예, 용기를 내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고백하고, 나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고백을 해야 알거든. 예, 고백을 해야 아는데 너무 기도만 또 오래 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만 알지. 예. 하나님 제가 저 자매가 좋아요. 하나님 아시지. 근데 그 자매는 모르잖아요. 형제들이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이렇게 좀 쉽게 대답해 줄 때가 많아요. 그 자매의 대답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자매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뜻이다 싶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도록 하고 또 그 자매가 예스를 하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귀어보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카톡방에 오늘 출연하신 네 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모두 솔로인데 감사합니다. 연애의 주제에 모두 솔로를 우리가 캐스팅한 거는 우리 사실상 미스 캐스팅입니다. 오늘 미스 캐스팅인데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가장 갈급한 우리 네 분이니까 절실한 분들이니까 앞으로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올해 안에 꼭 누굴 만나시고 결혼까지 가면 좋고 아멘. 그래서 혼자 살라고 할 때는 혼자 살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관점이 상대방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연애 왜 안 될까요? 나 자신이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나 자신의 어느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나 자신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겠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20대 또 이 아름다운 젊음의 시간에 또 30대에 또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는 일 잘 되고요. 라스트, 라스트 연락 많이 주시고 또 솔로 한성입니다. 한성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정예은 자매 계속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방송 복귀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연극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주일 밤 10시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